이 사진은 기차역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왼쪽에는 이 비백인들 전역, 영어로는 비유럽인 전역 이렇게 쓰여 있죠. 그냥 계단조차 분리가 돼 있었다고요? 네. 이 밖에도 버스, 구급차, 도서관, 해변 등 모든 시설에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이제 백인만 앉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 그래서 흑인은 저 바닥에 앉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치사하네. 사장님 저 어렸을 때도 그거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마트 이런 데 가서 계산할 때는 백인들이 이쪽 가고 흑인들이 이쪽 가고 화장실도 그래요. 아니 앤디 씨 어렸을 때도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꽤 저 최근까지 있었던 거네요? 되게 최근 나왔던 일이에요. 예. 게다가 아파르테이트 정책 하에서는 흑인과 이 백인의 결혼은 물론 성관계까지 금지되었는데요. 예?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심각하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마저 강제로 이혼을 어머. 시켰습니다. 에이, 그 정도 무슨 마음이- 말이 진짜요? 네, 너무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흑백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그 자체가 흑인하고 백인하고 사이에 나오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남아공 출신인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범죄 덩어리다. 그래서 born a crime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남아프리카 연방은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뭐 다이아몬드 때문인가요? 예, 이 풍부한 이 광물 자원을 눈여겨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의 이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죠. 덕분에 남아공은 196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인 이민자들은 연간 약 25만 명 가까이 늘어날 만큼 부와 권위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겠다. 반면 흑인들은 이런 경제 성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며 또 백인과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아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흑인들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등장하시나요? 네, 바로 남아공 흑인 해방운동의 상징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애기 때 애기 때 사진이네. 진짜 귀여웠네. 아, 개구쟁인데. 네, 이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시골 마을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년생. 네. 당시 그는 족장의 아들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흑인 전용으로 제공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이 법을 전공한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흑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를 꿈꿨나 봐요. 네, 그래서 만델라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952년 34살이 되던 해에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그치, 근데 최초로 흑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최초는 항상 힘들잖아요.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이 만델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도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매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명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심지어 만델라를 재판장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 1960년 이 변호사로서 흑인들을 위해 이렇게 묵묵히 활동해 오던 만델라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 연방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 샤퍼빌 학살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아파르테이트 이 정책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걸음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게 됐죠. 이처럼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 3월 샤퍼빌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신분증을 태우며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니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가라며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2만 명까지 확대되자 결국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압 지휘 발포를 했어. 강압적으로 하는구나 진압을. 이 백인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포하거나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하에서 흑인은 아예 시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69명의 사망자와 약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텐데.